안녕하세요. 2022년 12월 7일 수요일 아침 7시 14분 불금봉 장전 뉴스 시간입니다. 불금봉 밴드를 찾고자 하시는 분은요, 밴드 전체 검색란에 불금봉이라고 검색하셔서 실명으로 가입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제가 조금 전에 글을 올려놨는데요. 종가 매매 어제 우리가 대응하지 않았는데 어제 장이 속수무책으로 하락을 합니다. 또 어젯밤에 뉴욕 증시 이틀째 급락이 나왔는데요. 경기 침체 경고가 하락장의 직접적인 원인이었다라는 이러한 어제 저녁에 뉴욕 증시의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 같이 코스피가 2400선이 깨져서 2393포인트로 간신히 그나마 2300 상단에서 지금 버티고 있는데요. 오늘 더 빠질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경기 침체 공포 때문에 이와 같은 하락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요. 상당히 또 어제 환율 또한 이와 같이 26원이 올라가서 3일 동안 1290선 이 1300원 아래에서 이렇게 움직이던 환율이 1318원까지 급등을 했습니다. 오늘 마찬가지로 환율이 더 오를 걸로 보여지고요. 코스피, 코스닥이 쭉 떨어질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도 서울은 깜깜한데요. 오늘 대설입니다. 수요일인 오늘 전국적으로는 구름이 지금 많이 껴 있고요. 오전까지 전국에 비 또는 눈이 내릴 이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기온이 아직까지는 영하가 아니고요. 영상 2도인데 완연한 겨울 날씨입니다. 며칠 지난주에 추위가 있다가 조금 기온이 올라가 가지고 그나마 이러한 날씨가 좀 따뜻해졌는데 오늘 대설 앞두고 또 눈비 소식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어제 우리가 TYM으로 핫 이슈를 했는데 그대로 또 떨어졌습니다. 농기계 관련해 가지고 식량 안보와 관련된 관련주인데요. 지금 5일째 이렇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는 핫 이슈로 대응을 했는데요. 여기 보여드린 것 같이 이 부분에서 말씀드린 이후에 상승을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TYM으로 수익을 좀 내긴 했지만요. 11시 반 이후에 쭉 빠져가지고 TYM도 지금 이와 같은 상황이고요. 이런 농기계 관련주들 계속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영향이 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본토에 드론 공격을 하고 있고 러시아는 미사일 공격을 하면서 이 겨울에 종전이라든가 또 재건과 관련된 관련주들이 좀 오를 걸로 보였었는데요. 지금 이 전쟁이 더 심화가 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이러한 가운데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또 뉴욕 증시가 이런 경기 침체 공포 속에서 급락을 해가지고 2% 가까이 나스닥이 빠졌습니다. 월가의 거물들이 경기 침체의 가능성을 경고한 이러한 투심이 위축되는 상황이고요. 이 내년도 경기 침체를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FED의 또 통화 정책에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서 또 금리와 관련돼서 지속적으로 오래 갈 것이고 또 내년 경기 침체에 대한 이러한 경고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제 지표들은 양호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데도 또 매파적 기조가 계속 이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역시 영향을 크게 받을 거고 오늘 아시아 증시도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을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WTI 서부 텍사스산 원유 국제 유가 또한 74달러까지 떨어져 가지고요. 어제 또 급락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떨어진 이유가 경기 침체 신호 때문에 이런 통화 긴축도 예상보다 오래 갈 거다. 뭐 이런 영향. 그리고 또 중국 코로나19 봉쇄 완화가 더딘 것도 이런 원유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석유 가격이 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년에 경기 침체를 계속해서 예고하고 매파적 기조를
뉴욕 증시에서 이렇게 신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우리 시장이 오늘 하락을 면치 못할 걸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또 중국 쪽에서는 북중 교육의 거점인 중국 단동에 한 달 만에 봉쇄가 해제해가지고 일상이 회복돼서 중국이 리오프닝과 관련된 이런 관련주들이 좀 움직이긴 있는데 아직까지는 중국의 해제가 좀 더딘 영향으로 크게 영향은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요소, 그러니까 경기 침체와 관련된 이 FED의 매파적 기조, 이게 한 가지의 큰 원인이고요. 중국의 리오프닝이 좀 속도가 너무 더디다는 이러한 부분이 우리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걸로 보입니다. 중국의 이 제로 코로나 규제 완전히 된다 그러면 세계적인 경제 회복에 이런 기대가 좀 올라갈 수 있어서 또 12월 말까지의 산타 랠리를 기대해 볼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중국의 이 코로나 규제 완화가 너무 속도가 늦습니다. 또 우리 정치권에서는 한동훈 차출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할 일이 많은데 왜 자꾸 말이 나오냐 그러면서 한동훈 차출설에 조금 부정적인 이러한 발언을 하는 바람에 한동훈 관련주들이 어제 좀 움직이긴 했습니다. 어제 아침에 말씀드렸던 것 같이 김동연 관련 PM 풍년이 좀 올라왔고요. 어제는 한동훈 관련주들 좀 움직임이 있었는데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의 이 한마디가 윗꼬리를 달고 전부 또 빠지는 이런 상황입니다. 죄송합니다. 이 국민의힘의 당대표 조건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요. MZ세대, 밀레니엄, 이 Z세대의 이 두 가지 세대인데요. 이 MZ세대 그리고 수도권에서 공감하는 이러한 그 또 당대표 이른바 윤심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 한동훈이 적합하다라고 했는데 또 아닌 이러한 그 또 발언들이 나오면서 이 정치 테마주 하루살이밖에 안 되는 이런 상황이고요. 지금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수산중공업 같은 정세균 관련주도 좀 움직일 가능성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 같이 뭐 거의 2주째 지금 빠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PM 풍년 김동연 관련주가 올라온 것 같이 또 한동훈 관련주 오파스넷이라든가 또 노을이라든가 이 관련주들 유니드 버티플러가 또 이런 그 한동훈 관련주로 분류돼 있어서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는데요. 여기 이제 조국을 불러올 수 있고 또 NY 이낙연 관련 이런 관련주들 또 김부겸 관련주들 또 아까 말씀드린 정세균 관련주들이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는데요. 여권에서는 한동훈, 야권에서는 지금 김동연 이렇게 두 사람이 양대 축을 지금 이루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PM 풍년 그리고 노을, 오파스넷 이런 한동훈 관련주들이 좀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여기에 오늘 우리 관심주 두 가지가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좀 약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 두 개의 관심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어제 모아 데이터를 시초가로 대응했습니다. 이 시초가로 분봉 보시면요. 제가 장 시작하면서 모아 데이터를 말씀드렸더니 바로 슈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제 장이 안 좋은 가운데 아침에 모아 데이터 갖고 우리가 수익을 잘 냈고요. 오늘도 모아 데이터 관심 줍니다. 그리고 덱스터, XR과 아바타 지금 아바타 이 개봉을 앞두고 이 덱스터와 같은 이러한 관련주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어서 제가 오늘 관심주 모아 데이터하고 덱스터 이 두 종목을 관심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까도 한동훈 관련주 정치 체마주 말씀드렸지만은요. 이 증시가 굉장히 변동이 있는 이 증시 변동성 속에 하락장 속에 일부 정치 테마주가 이렇게 왔다 갔다 지금 하는데 한동훈, 김동연 관련주들이 두 가지가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야당, 야권의 이재명 사법 리스크 때문에 지금 정세균
이낙연, 조국 그리고 김부겸 이 네 사람이 이 관련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제 장중에 K샤인 같은 이런 관련주들이 좀 움직이긴 했는데요. 간편결제 앱의 이런 유출사고, 서명키 유출사고 때문에 보안 관련주들이 좀 움직이긴 했습니다. 그래서 K샤인 같은 이런 종목들이 조금 살짝 반등이 있었는데요. 오늘까지 갈 것 같지는 않고요. 지금 또 퍼스텍 같은 이런 종목들은 조금 조정이 나오긴 하지만은 그래도 좀 움직임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안 관련주뿐만 아니라 지금 애플 관련주들이 연일 뉴스 속에서 좀 핫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애플페이 약관 심사가 빠르면 이달 말에 늦어도 내년 초에는 국내 사용이 또 관측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주들 또 움직일 가능성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다가 좀 특징 있는 종목이라 그러면은 어제 이 상엔터 신규 상장한 이후에 이와 같이 상한가까지 치면서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상엔터가 지금 저출산 관련주로 분류되어 있는데요. 이런 저출산 관련해서 그래서 어제 아가방 컴퍼니라든가 또 제로투세븐, 캐리소프트 이런 그 저출산과 관련된 관련주들이 좀 움직이긴 했는데요. 이런 그 변동성 있는 하락장 속에서 지금 좋은 테마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거의 뭐 테마가 없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오늘도 관심주가 테마가 형성이 돼가지고 안정권 가운데 이 두 가지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좀 모아데이터라든가 덱스터 움직일 가능성이 좀 엿보여서 말씀을 드리는 이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제가 조금 더 보고요. 오늘 아침에 너무 급락이 나오고 그런다 그래서 다시 반등이 될 만한 요소가 없습니다. 이러한 그 여러 가지 상황들이 시장에서 보여주는 이러한 그 사인들이 상당히 이 경기 침체에 이런 신호들이 굉장히 많고요. 우리나라 역시 경기 침체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가운데 있고요. 미국이 내년에 경기 침체 공포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그 나스닥의 움직임, 또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의 움직임이 변동성 있는 하락으로 오늘 좀 속수무책으로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아주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한 하루입니다. 이 수요일인데 어제 우리가 성적이 별로 좋지 않았고요. 시초가에서만 살짝 반등 슈팅이 나와서 모아 데이터 갖고 수익을 좀 내긴 했는데 그 이후에 종가 매매도 하지 않았고요. 핫이슈 같은 경우에는 TYM 살짝 반등할 때 수익을 냈고 그 이후에 쭉 하락하는 이런 모양새입니다. 아침에만 반등하다가 바로 그냥 속절없이 하락하는 이러한 장세 속에서 오늘도 또 좋은 종목으로 개별 종목 대응해서 또 수익을 내볼까 합니다. 화이팅 하시고요. 좀 이따가 카톡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